자, 하드링크와 심볼릭 링크라고 하는 이런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하드링크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리눅스 수업 이제 시작했는데 하드링크라는 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ls 명령어 배울 때 ls-l 옵션 치면은 좀 더 자세한 결과를 알려준다 그랬죠. 그 중에서 두 번째 필드였나요? 특정 숫자 값이 나왔었는데 그 숫자 값이 하드링크의 수라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그 링크라는 애를 한번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링크가 뭔지 일단 살펴볼 거고요. 링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드링크와 심볼릭 링크.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링크를 우리가 직접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링크를 생성하는 명령어 ln, 링크의 뭐 약자겠죠. ln이라고 하는 명령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드링크와 심볼릭 링크를 각각 생성해보는 그런 실습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링크가 무엇인가 쉽게 생각하시면요, 윈도우로 치면 바로가기예요. 바로가기. 단축 아이콘.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그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이라는 곳에 설치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까지 들어가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적 거의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롬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에 구글 밑에 크롬 밑에 어플리케이션 밑에 크롬.exe. 여러분들 여기까지 쫓아와서 예실행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보통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나 단축 아이콘 이런 애들을 만들어 놓고 바탕화면에서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죠. 그런 것처럼 리눅스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링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상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드디스크 상에 이렇게 이상하게 동그랗게 생긴 원판 어딘가에 전기적 신호 쏴서 이렇게 파일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뽑아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자, 이 원판 중에서 크롬 설치된 곳 어딘지 찾아봐요 하면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컴퓨터입니까? 저도 못 찾아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을 해주는 애가 이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디스크상에 어디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나, 그 위치를 가리켜주는 애가 이 링크라고 하는 애고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해주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NTFS,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ext3 또는 4 또는 ZFS, 제타바이트 파일 시스템,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윈도우 할 때는 FAT30이랑 NTFS 요거 두 가지 정도만 배웠었죠.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게 포맷이라는 과정이었고, 리눅스도 똑같아요. 우리 나중에 디스크 관리할 때 디스크 추가해보고 파티션 작업해보고 파일 시스템 생성, 포맷이라는 거 해볼 거예요. 똑같죠? 윈도우랑. 아무튼 이 링크라고 하는 애는 파일 시스템이 물리적 장치인 하드디스크,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특정 파일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 어디가 여러분들 집인지, 여러분들 집 주소가 있듯이 그 파일의 특정 위치, 주소를 알려주는 게 이 링크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링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두 가지, 하드디스크 상의 직접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애가 하드링크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개념이 심볼릭 링크예요.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봐볼게요. 하드링크는요, 특정 하드디스크 상의 특정 주소 자체를 알려주는 애예요. 특정 주소 자체를 알려주는 애. 그래서
특정 주소를 알려주는 애기 때문에 이 하드링크가 하나라도 없으면, 그러니까 한 개도 없으면 하드디스크 상에 그 위치를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겠죠. 하드디스크 상에 파일이 지워진 건 아닌데 그 위치를 찾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여러분들이 기억상실증 같은 게 걸렸어요. 갑자기 막 젊은 나이에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요. 디지털 치매. 저는 만약에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 집 주소를 까먹었어요. 집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집은 있는데 못 찾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드링크는요, 그 위치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파일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드링크가 없어졌어요. 가리키고 있는 게 없어졌어요.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파일은 있지만 그 파일의 위치를 찾아갈 수 없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ls라든가 이런 명령어를 쳤을 때. 그래서 그 파일을 직접적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맷이라는 게 파일 시스템 새로 생성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하드링크는 파일 시스템이 하드디스크 상의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파일 시스템을 새로 생성했어요. 즉 포맷을 했어요. 하드링크가 전부 다 새로 생겼겠죠. 파일이 지워진 건 아니죠. 하드링크가 파일 시스템이 전부 다 새롭게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파일은 지워지지 않고 그 파일을 찾아가는 위치만 지워진 거죠. 그래서 포맷이라는 걸 하더라도 그 위치만 잘 살려내면 파일을 전부 다 복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론상 포맷을 7번 반 이상 하지 않으면 파일은 전부 다 복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론상.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심볼릭 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눅스 상에서 심볼릭 링크 파일을 하나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윈도우의 바로가기 개념이랑 굉장히 비슷한 애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드링크는 하드디스크 물리적인 장치, 그 장치 자체의 위치를 가리켜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심볼릭 링크는 그 물리적인 장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특정 하드링크 파일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파일 자체. 하드디스크 장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파일, 하드링크를 가리키는 애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볼릭 링크 파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일 위치를 가리키는 애입니다. 얘가 심볼릭 링크 파일이고요. 얘가 원본인 하드 링크 파일이에요. 얘가 하드디스크 상의 특정 파일의 위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심볼릭 링크는 이 하드링크 파일을 지정해서 하드링크 파일을 타고 하드디스크 상의 그 위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볼릭 링크가 뭐랄까 좀 더 부수적인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원래 맨 처음에는 하드링크가 먼저 나왔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심볼릭 링크가 이어서 나왔대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스크 관리를 배우고 나서 한번 해볼 텐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드링크는 파일 시스템이 하드디스크의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주소라 그랬죠. 주소. 하드디스크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특정 위치를 이 파일 시스템 상에서 특정 주소로 뭐 100번지다 이런 식으로 주소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달고 여기다가 파일 시스템 하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새로운 이 하드디스크 추가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추가한 이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원래 있던 이 파일 시스템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최상위 디렉토리가 무조건 루트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디스크 관리 때 배울 거예요. 근데 얘도
이 디스크만의 100번지가 따로 있겠죠. 아이고, 100번지가. 만약에 용량이 똑같은 하드디스크라고 한다면 얘도 100번지가 따로 있겠죠. 만약에 하드디스크에 하드링크 100번지에서 무슨 파일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파일, 이 하드디스크에 뭔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에서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파일이랑 이 100번지랑 구분을 할 수가 없겠죠. 똑같은 100번지니까. 그래서 만든 게 심볼릭 링크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하드링크를 우리가 나중에 디스크 추가한 다음에 실습을 한번 해보면 다른 디스크에 있는 파일의 하드링크를 다른 디스크에다가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디스크가 하나밖에 없어서 얼마든지 하드링크랑 심볼릭 링크를 만들 수 있는데 하드링크를, 그러니까 A라는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기준으로 B라는 디스크에다가 해당 파일의 하드링크 파일을 생성을 못해요. 주소가 겹쳐서. 요거는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 디스크 추가해서 하는 실습은 못하긴 하겠지만. 자, 암튼 그래서 하드링크의 저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심볼릭 링크고요. 심볼릭 링크는 하드링크 자체의 위치를 가리켜서 하드링크가 가리키고 있는 디스크상의 위치를 찾아가는 애기 때문에 다른 디스크에 있더라도 추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링크를 생성할 때는 ln이라는 명령어를 쓰는데 옵션, 그 다음에 원본, 경로, 그 다음에 링크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주면 되는데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하드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옵션으로 S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 심볼릭 링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실습해서 하드링크랑 심볼릭 링크 생성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니셜로 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모두 다 지워줄게요. 새로운 파일을 좀 생성을 해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VI 편집기로 파일 이름이 테스트라는 파일을 열어서 안의 내용을 테스트라고 이렇게 지정해 줄게요. 지금은 파일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링크 파일을 한번 실습해 보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생성했나요? ls 쳤더니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보이죠? 자, ls 명령어에서 옵션을 하나 추가적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ls-i 옵션과 함께 l 옵션을 같이 써보세요. 기존에 L 옵션을 썼을 때 나오는 결과에 I 옵션을 추가하니까 맨 앞에 이상한 숫자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그죠? 맨 앞에 있는 저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이노드 번호라고 부릅니다. 아이노드 번호. 아이노드 번호. 아이노드 번호는 뭐 하는 번호냐면요, 실질적인 디스크상의 주소를 나타내는 숫자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소를 나타내는 숫자 값.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실제 물리적 장치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기적 신호를 써서 특정 파일, 이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여기에다 저장해 놨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물리적인 하드디스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물리적인 장치니까 논리적인 뭔가 이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애가, 얘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파일로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로. 이때 얘의 주소를 알려주는 값 524444659, 저랑은 여러분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값이랑 제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의 값이랑 이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가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분명히 다른 값일 건데 똑같은 값이면 혹시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알죠? 로또 사게요. 이 번호로 뭐 5, 24, 44, 6하고 5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살게요.
똑같으면 알려주세요. 아무튼 이 위치로 찾아가면 이 파일이 있다 라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일을 실행하거나 읽으려고 하면은 이 주소로 컴퓨터는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하드디스크 관리를 누가 한다 그랬어요? 운영체제가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이 위치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어로 이 파일을 뭐 본다거나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자, 하드링크 파일이 그 해당하는 디스크상의 위치를 알려주는 파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드링크를 한번 똑같이 생성을 해볼게요. ln 하고요. 원본 파일은 테스트 파일이에요. 근데 옵션 따로 없이 test2라고 하는 링크 파일을 생성을 해요. 옵션 없이 링크 파일 생성하면 하드링크라 그랬죠. 하드링크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ls-il 쳐서 확인해보면 아이노드 번호가 어때요? 똑같죠. 그리고 하드링크를 생성하기 전에 하드링크 수랑 하드링크를 생성한 후에 하드링크 수 비교해보면 하나가 늘어났죠. 그죠? 자, 위치가 똑같아요.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파일 시스템이 있고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파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파일 시스템, 물리적인 하드디스크, 파일이 여기에 저장돼 있다고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주소가 52444-659. 원래 테스트라고 하는 이런 파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하드링크 파일을 하나 더 생성했어요. 테스트2. 근데 얘도 지금 어떻게? 똑같은 위치를 가리키고 있죠. 아이고, 이렇게 똑같은 위치를. 파일이 따로 생성이 된 거예요? 하드디스크 상이? 아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집 주소에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이 등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집 보통 세대주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 세대 구성원으로 주소가 나올 텐데 등본 띄면 여러분들 주소 나오잖아요. 집 주소. 그 집 주소가 여러분들 집 한 채랑 여러분들 부모님 집 한 채 이렇게 따로 있는 집이 아니죠. 결국엔 같은 집이잖아요. 하나의 집. 하나의 파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파일에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찾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하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생성을 계속해도요, 용량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하드디스크를 차지하는 용량이. 길만 계속 생기는 거지 집이 계속해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길 찾아가는 길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공간에는 변경이 거의 없겠죠. 내가 만약에 100메가짜리 파일을 만들어 놓고 하드링크를 계속 만든다고 해서 100메가가 계속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p 명령어, 복사랑은 다른 개념이란 소리예요. 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있고 파일 시스템이 있고 해당 원래 파일이 있었어요. 얘를 가리키고 있는 위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쳐봐요. 테스트. 내가 만약에 cp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나의 파일로 복사를 했어요. 다른 파일로. 테스트3 이런 애로. 복사는 파일을 아예 새로 생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공간을 2배로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심볼릭 링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위치를 그냥 가리키는 거니까 용량 차지가 안 된다고요. 아니, 하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됐나요? 요런 개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이 파일을 cp 명령어로 복사를 한번 해보면 테스트3으로 ls-il 쳤을 때 찾아가는 길도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찾아가는 길도 다르죠. 얘는 정말 하드디스크상에 새로운 공간을 차지하고 작성이 된 애고 길도 하나 더 생긴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라고 하는 요 세 개의 파일을
실질적으로 그려보면 하드디스크 상에는 이렇게 테스트라는 파일이 저장돼 있고, 아이고 다시 테스트라는 파일이 저장돼 있고, 테스트3이라는 파일이 저장돼 있고, 파일 시스템 상에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두 군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얘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파일 시스템을 보고 있는 거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하드링크랑 복사랑의 차이점을 하나 더 알아볼게요. 제가 만약에 VI 편집기를 이용해서 테스트라고 하는 이 원본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테스트였는데요. 내용을 다 지우고 QWER로 바꿔볼게요. 저장 및 종료 어떻게 했죠? QW 하면 순서 바뀌면 이거 안 돼요. WQ 해야 돼요. 저장하고 종료. 자, 캣으로 테스트 파일 확인해 보면 원본 파일 제가 지금 내용 바꿨으니까 QWER로 당연히 변경이 됐죠. 그러면 복사한 파일의 내용은 변경이 됐을까요? 아예 다른 위치에 있던 파일이니까 복사한 파일은 변경이 안 됐어요. 근데 하드링크 파일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이 바뀌어 있죠. 왜? 원래 하드디스크 상에서 하나인 파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 찾아가는 길을 두 군데로 바꿔놨다고.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는 방의 구조를 부모님이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찾아간다고 해서 바꾸기 전의 모습이 아니겠죠. 아무튼 하드링크와 복사의 이런 차이점. 원래 하나의 파일이다. 그 위치 자체를 가리키는 애가 하드링크다. 그래서 이 아이노드 번호가 같게 되면은 원래 하나의 파일이라는 의미예요. 아이노드라고 하는 애는 나중에 우리 디스크 관리할 때 하드디스크 추가하고 파티션 만들고 파일 시스템 생성할 때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배울 거거든요. 그 내부적인 구조를. 그때 아이노드라는 애가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아이노드는 단순히 이렇게 하드디스크 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저런 숫자값만 저장하는 애가 아니라 엄청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애예요. 미리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아이노드 번호 이렇게 복잡한 애예요. 복잡하죠? 이것도 엄청 일부예요. 파일 시스템에. 근데 당연히 이걸 다 뜯어보진 않을 거고. 아무튼 자, 그래서 하드링크랑 복사의 차이, 파일 시스템이 뭘 해주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이 개념은요, 여러분들 윈도우에도 똑같이 있어요. 윈도우에도 하드링크, 심볼릭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링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찾아가는 그 길 자체만 만드는 거지 파일 자체를 생성하는 건 아니다. 원본을 바꾸게 되면 같은 원본을 가진 하드링크 파일들은 전부 다 변경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원본만 이렇게 제가 삭제를 해볼게요. 원본을 삭제를 하더라도 하드디스크 상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파일 시스템 상에서만 파일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이 하드링크 파일을 통해서 실질적인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일이 지워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아까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고 복사한
얘는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테스트 3이 있었고 우리는 파일 시스템 상에서 얘를 이렇게 찾아갔던 건데 테스트라는 애가 있었고 테스트 2라는 애가 있었고 이렇게 찾아갔고 테스트 3이라는 애가 있었고 얘를 지웠단 말이에요. 이걸 지운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이 길만 지웠다고요? 이 길만. 그러면 이 다른 길을 통해서 이거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저런 식으로 원본 데이터를 지워 먹거나 아니면은 원본 데이터의 경로가 너무 복잡한 경우에 단순한 파일 이름으로 해당 파일 위치를 가리켜 놓으면 쉽게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윈도우에서 크롬 같은 경우에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에 구글의 어플리케이션 밑에 chrome.exe 실행 파일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 같은 걸로 쉽게 만들어 놓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드링크 파일도 경로가 복잡하거나 파일 이름 자체가 복잡한 그런 애들을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그런 애입니다. 하드링크랑 복사의 차이점 정도 한번 알아봤는데 하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또는 심볼리 링크 같은 경우에는 링크 파일들은 복잡한 파일의 이름을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드링크 자체는 특정 위치를 찾아가는데 이용을 하던 애다 라고만 알아봤고요. 심볼리 링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심볼리 링크의 차이점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원본 아예 테스트 파일을 지웠으니까 테스트 2를 원본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ln 하고요. -s 옵션을 지정한 다음에 원본 파일 지정하고 링크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심볼리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s 옵션을 지정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하는데 경로를 지정할 때 절대 경로로 한번 해볼게요. 파일 이름은 테스트의 5번 요렇게. 그래서 지금 테스트 2번을 원본으로 심볼리 링크 파일 테스트 4 상대 경로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5를 심볼리 링크 파일을 지금 절대 경로로 만들었어요. 봐봅시다. ls-il 쳐서 봐보면 아이노드 번호가 어때요? 다르죠? 그리고 파일 이름이 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본 파일을 저렇게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데 상대 경로로 만든 애는 경로가 상대 경로로 되어 있고 절대 경로로 만든 애는 절대 경로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지금 심볼리 링크를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아이노드 번호도 다르고 절대 경로로 생성한 애랑 상대 경로로 생성한 애랑도 모양이 또 다르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한번 봐볼게요. 제가 지금 일단은 절대 경로로 생성한 거랑 상대 경로로 생성한 거의 차이점을 봐볼게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니셜로 된 디렉토리에. 그죠? 여기에 원본 파일이랑 심볼리 링크 파일들을 저 디렉토리 안으로 옮겨 볼게요. 옮기는 명령어 뭐더라? mv, move였죠? 자, 그래서 테스트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dir 밑으로 옮겨라. 이렇게 해도 되고 일일이 하나하나 옮겨도 돼요. 2, 3, 4, 5 명령어 4번 치시거나 아니면 이름이 테스트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 안에 dir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전부 다 옮겨라
라고 지정하면 명령어 한 번으로 전부 다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dir로 이동을 해 봤어요. dir로 이동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갑자기 조금 뭔가 느낌이 쎄해졌죠. 뭐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상대 경로로 만든 애는 상대 경로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 경로가 원본 경로랑 같이 바뀌었을 때 상대 경로니까 그냥 파일 이름만 치면 현재 디렉토리에서 해당 파일 찾는 거죠.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 파일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절대 경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 원본 파일이랑 링크 파일의 경로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심볼릭 링크는 여전히 절대 경로로 이 경로를 찾고 있죠. 원본의 경로가 바뀌었죠. SJB 밑에 dir 밑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경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파일의 위치를 찾아가지 못하게 되겠고, 찾아가지 못하니까 제대로 열지도 못하겠죠. 지금 테스트 5번 파일이 있어요. 근데 파일이 없다고 나오죠. 왜? 원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번에는 다시 이전 상황으로 돌려놔 볼게요.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상위 디렉토리로 옮겨라. 또는 SJB로 옮겨라. SJB 밑으로 옮겨라. 헷갈리죠? 제가 상대 경로, 절대 경로 막 섞어서 하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CD, ls 명령어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상위 경로로 이동시켜라 라고 하면 dir 디렉토리에 있던 모든 파일 없어졌고 다시 sjb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확인해보면 아까 이동시키기 전 상태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원본만 경로를 한번 바꿔볼게요. 아니다. 링크 파일만 경로를 한번 바꿔볼게요. 링크 파일만. 테스트 4번 파일을 dir 밑으로, 현재 디렉토리 밑에 dir 밑으로 옮기고 5번 파일도 옮길게요. 지금 여기는 원본 파일과 복사 파일만 있어요. dir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이동을 시켰어요. 이번에는 뭐가 문제예요? 상대 경로 파일이 이상하죠? 왜? 원본 파일은 원래 있던 이 위치에 그대로죠. 그래서 절대 경로로 만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 위치 자체가 변경되더라도 원본 위치가 변경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일은 없어요. 근데 상대 경로로 만든 파일 같은 경우에는 링크 파일 위치가 바뀌니까 마찬가지로 상대 경로로 해당 파일을 찾죠. 근데 이 원본 파일이 같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에는 링크 파일, 심볼릭 링크 파일 중에서도 그 상대 경로로 만든 애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차이점 정도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을게요. 자, 심볼릭 링크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한번 그림을 좀 그려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있고 원래 파일이 이렇게 test2라는 파일이 이렇게 위치가 저장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걸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 있다. 파일 시스템 상에 test2라는 파일이 위치를 가리켜주고 있는데 주소는 524446667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근데
심볼릭 링크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거냐면요. 파일 시스템 상에서 요렇게 다른 파일 시스템 상의 위치를 가리키는 요런 새로운 조그만 파일이 하나 생성되는 거예요. 테스트 4죠, 얘가. 그래서 얘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새로운 주소 52444-660 이런 게 생기는 거죠. 테스트 4에 접근을 하면 얘가 이렇게 원본 경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다시 테스트 2 52444-667 있고 테스트 4가 있고 테스트 4가 있고 얘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 52444-660이 있고 이렇게 가리키는 게 좀 더 정확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파일로 접근 또는 실행을 하면 이 위치 찾아가서 얘가 여길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위치 다시 찾아가서 얘를 실행시키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링크 파일이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만약에 내가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본 파일이 테스트 2예요. 내용이 QWER입니다. 복사 파일은 아까 테스트였죠. 원본 파일을 한번 제가 고쳐볼게요. 지금 원본 파일 내용이 QWER이고 복사 파일은 테스트고 링크 파일은 전부 다 QWER이에요. 테스트 2번 원본 파일 열어서 내용을 ABCD로 고쳤어요. 원본 파일의 내용은 당연히 ABCD로 고쳐졌겠죠. 복사 파일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상관없겠죠. 복사한 애니까 아예 다른 파일이잖아요. 심볼릭 링크 파일 어떻게 됐겠어요?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죠. 바뀌었죠. 왜? 디스크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테스트 2 원본이 파일 시스템 상에 테스트 2가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심볼릭 링크 파일을 제가 만들었어요. 테스트 4 어떻게 가리키고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라 그랬죠? 제가 접근할 때 테스트 4로 접근했어요. 테스트 4한테 갔겠죠? 근데 이 테스트 4가 테스트 2 가리키고 있으니까 테스트 2한테 왔겠죠? 테스트 2가 저장되어 있는 이 위치로 갔겠죠? 얘 내용이 변경됐잖아요. 그럼 링크 파일로 결국에는 얘를 찾아가는 거니까 변경된 내용이 링크 파일에도 저장이 되겠죠. 적용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복사 파일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링크 파일은 원본이 변경되면 링크 파일도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쓰냐고 하면은 파일 이름 복잡할 때 좀 더 간편한 경로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링크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